알기 쉬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천천히 강의에 집중해 주세요. 10. 사회와 사회환경. 1. 사회와 사회 문제를 이해한다. 2. 사회환경과 관련된 주요 이론을 이해한다. 3.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을 이해한다. 1. 사회와 사회 문제. 1. 사회와 문제. 사회 문제는 사회라는 말과 문제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먼저 사회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사회 문제에서 사회는 문제에 영향을 받는 범위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현상의 성격을 의미한다.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사회 문제에서 문제는 이 사회 현상이 부정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사회 현상이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려면 일정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그 기준과 근거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규범, 윤리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문제는 사회의 가치, 규범, 윤리 등에 비추어 사회적 다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이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시정이 요구되는 사회 현상이다. 이 사회 문제의 성립 조건과 특성. 사회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제의 성립 조건 6가지와 사회 문제 특성 3가지를 기초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 문제의 성립 조건은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가치 또는 규범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셋째, 그 원인이 사회적이어야 한다. 넷째, 다수의 사람들이나 영향력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문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여야 한다. 여섯째, 개선을 위한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된다. 사회 문제의 특징으로 크게 상대성, 객관성과 주관성의 결합, 선별성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상대성이다. 어떠한 사회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이다. 이 가치와 규범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사회 문제는 본질적으로 상대적이다. 둘째, 객관성과 주관성의 결합이다. 사회 현상의 객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사회 현상이 문제로 판단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객관적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인식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셋째, 선별성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숱한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 이 모든 문제가 다 사회 문제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문제는 선별되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선별되는 것보다 일반 대중이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데 대중매체의 역할이 크다. 3.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 주체. 사문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개념 정의와 해결 방안이 달라진다.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기능론, 갈등론, 상호작용론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사회 문제 해결 주체는 크게 국가, 시장, 제3섹터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첫째, 기능론이다. 사회 문제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방해하고 그것의 원활한 기능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으로 정리한다. 둘째, 갈등론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갈등을 사회 변화의 기본적인 변화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정한 힘을 지닌 어떤 집단이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때 사회 문제가 존재한다고 본다. 사회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사회 구조에서 찾는다. 셋째, 상호작용론이다. 사회 구조적 측면보다 개개인의 상황 정의에 주목한다. 한 학생이 훈계하는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누군가는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대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상황에 대한 정의가 각자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회 문제 해결 주체로는 첫째, 국가이다. 국가는 공익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자원 마련이 가능하다. 둘째, 시장이다. 국가의 역할 최소화, 관료제의 폐해, 개인의 자유 위축에 대한 입장이다. 시장은 효율성 중심으로 국가가 투입하는 비용의 일부만을 가지고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선택의 자유이다. 사회 문제 해결에서도 다양한 길을 제시할 수 있다. 개인의 처지와 선호에 따라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된다. 셋째, 제3섹터이다. 국가와 사장 사이의 영역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자원봉사, NGO 등이 속한다. 국가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안이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자유와 효율성 아래 상품화로 엮어버리고 있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이윤 추구도 가능하다. 2. 사회환경의 이해와 주요 이론. 사회환경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 상황,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사회환경이라는 용어는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사회제도, 문화를 비롯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회환경,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 모두를 의미하는 생태체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인행동은 상호작용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의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문화 등은 사회환경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체계는 개인들로부터 집단, 조직,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 존재한다. 사회환경에 대한 연구는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생태학적 접근은 가족, 지역사회, 문화 등 인간 개개인이 몸담고 있는 실제 삶의 맥락 내에서 그 생태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이들 환경체계와 개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데 연구에 초점을 둔다. 실험실에서 삶의로라는 말은 생태학적 접근이 지향하는 발달 연구의 방향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 발달 심리학의 여러 영역에서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각, 성격 및 사회성 발달 연구 영역에서 특히 이러한 경향이 중시되고 있다. 생태학적 접근을 행동생물학적 관점에서 본 로렌츠의 각인 이론과 최근 인간 환경을 생태학적 접근으로 구조화한 바 있는 브롬펜브레너의 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로렌츠의 행동생물학 이론. 로렌츠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을 도입하여 행동생물학의 독자적인 이론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1960년대에 이르러 처음으로 아동발달 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1930년대 초에 자신의 저택에서 동물을 관찰하며 동물 행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 결과 그는 신체적 특징과 함께 동물의 본능적 행동 양식에서도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확신했다. 로렌츠는 현대 비교행동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생태이론을 처음으로 제안한 학자이다. 그는 동물 연구의 방법으로 각인설을 주장하였고, 자연환경 속에서만 동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연관찰로서 동물의 고유한 행동 유형을 관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동물학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동물을 연구할 때 자연관찰이 그 첫 단계가 된다. 로렌츠는 자연관찰을 통해 종 특유의 행동 패턴을 알면 이 행동이 그 종의 고유한 적응행동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자연관찰의 연구 방법을 통하여 그는 동물들은 본능적 행동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본능은 종 특유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로렌츠는 그의 동물행동 연구에서 자연관찰법을 사용하면서 동물들이 갖는 상대적 본능행동 외에 후천적 사회적 본능이 생애 초기에 획득된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가졌다. 예를 들어 많은 종류의 새들과 포유동물의 새끼는 그들 어미에게 추종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 행동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이는 가장 민감한 특정 시기에 후천적 사회적 본능을 유발시키는 자극을 획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끼들이 그들 생애 초기, 즉 태어나서 맨 처음에 보고 따른 최초의 대상이 어미였기 때문에 어미에게 추종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로렌츠는 거위 새끼들을 어미 거위 없이 손수 키웠다. 그랬더니 새끼 거위들은 그를 어미인 줄 알고 어미 거위를 무시한 채 그가 가는 곳마다 열심히 줄지어 따라다녔고, 이 실험을 통하여 그는 각인설을 주장하게 되었다. 각인설은 생애 어떤 결정적 시기 동안에 각인현상이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즉 각인현상은 생애 초기 중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과민한 결정적 시기에 형성되어 그 이후에는 지울 수 없는 행동으로 되는 강력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학습의 과정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본능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새끼 때의 추종 반응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회적 행동도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적응, 생존, 행동의 가치 그리고 진화론적 역사 등에 관심을 갖는 행동생물학에 의해 제안된 각인과 결정적 시기의 개념은 아동 초기의 특정한 시기에 습득되어야 할 인지적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인간 행동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즉 새로운 개념과 신비로운 행동 결정의 시기에 대한 시사를 한다. 인간에게도 어떤 특정 행동 패턴이 각인되는 결정적 시기가 있는가? 그런 시기가 있다면 그것의 동물의 시기처럼 생애 초기 특별히 과민한 일정 기간이 되는가? 또한 인간의 수많은 행동은 각인되는 결정적 시기가 서로 다른가? 아니면 모두 인생의 초기에 집중되어 있는가 등이다. 많은 학자들은 로렌츠의 각인설이 학습과 경험의 역할은 무시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동물행동 연구를 통해 상대적 본능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거쳐서 그 종류 특유의 행동 패턴을 형성, 발달시키는가를 규명하려는 시도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이 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 이론. 또한 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42년에 미시간 대학에서 발달심리학 박사학위를 획득하였는데, 그는 발달과학의 미개척 분야에 대한 연구 설계와 탐색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정책과 실제 분야의 연구 결과와 이론을 접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생태학적 접근에서의 주요 과제는 가족, 지역사회, 문화 등의 생태 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이들 환경체계와 개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접근의 대표적 학자인 브롬펜 브레너는 맥락 속의 발달 혹은 발달의 생태학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생태학이란 개인이나 유기체가 경험하고 있는 혹은 개인과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는 환경적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발달 연구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 그 고유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태 환경에서 직계가족의 관계에서부터 보다 넓은 사회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환경의 다양한 측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아동의 발달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의 개념이 보다 확장되어야 하며 그렇게 확장된 환경과 아동 간에는 단순히 영향을 주거나 받는 관계로서가 아니라 상호작용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롬펜 브레너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학적 환경을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가장 먼 것에 이르기까지 4개의 층으로 구분하였다. 가장 가까운 층인 미시체계는 가정, 학교, 또래 집단, 놀이마당처럼 아동들의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맥락이다. 이 수준에서는 직접적으로 접하는 환경에 대한 아동의 능동성과 상호작용 패턴에 관심을 갖는다. 이들 미시체계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유아기와 아동기에 중시되던 가정의 존재가 청년기에 그 중요성을 잃게 되는 것처럼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나 이들 모든 관계는 쌍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친절하고 예의 바른 아동은 부모로 하여금 긍정적이고 인내하는 반응을 유도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동은 부모에게 벌과 엄격한 반응을 유발시킨다. 다음 층인 중간체계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미시체계 맥락들 간의 상호관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다니는 학교와 아동의 또래 집단의 특성, 그리고 가정 변이는 상호관계를 가지며 아동기의 중간체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아동의 학업 성취는 학교에서의 활동과 교우관계 및 부모의 참여와 가정에서의 학습지도 등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과 중간체계의 각종 기관들은 상호 연계되어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야 많이 바람직한 아동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층인 외체계는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인 역할은 하지 않는 생태 환경을 의미한다. 부모의 직장, 이웃, 교회, 보건소 등은 아동기 외체계의 대표적인 예이다. 집을 자주 비우는 아버지의 직업은 아동이 직접 몸담고 있지는 않으나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체계의 기능을 가진다. 최근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부모가 직장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된다면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버지의 실직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조사 결과도 아동 발달에 있어서 외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이는 한 예가 될 수 있겠다. 네 번째 층인 거시체계는 중간체계와 외체계를 포괄하는 체계로서 각 문화권 특유의 가치, 태도, 신념, 이데올로기, 법률, 그리고 관습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는 것과 일찍이 미국에 이민 가서 자라는 경우에 그 아이가 보여주는 여러 발달적 특성들은 두 문화권의 차이에 의해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거시체계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아동 발달 연구에 있어서 거시체계에 대한 고려는 중요하다. 다섯 번째 수준의 체계는 연대체계 또는 시간체계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 역사적 상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아동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양식과 생애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을 의미한다. 즉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아동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라는 변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크며 이를 극복하기에 걸리는 시간도 거의 1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약 2년이 경과했을 경우에야 비로소 혼자가 된 부모도 안정을 찾게 되고 자녀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 발달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러한 시간의 경과라는 변인의 효과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간 행동의 이해와 사회 환경에 대한 여러 이론들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학문을 위한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기술, 설명, 예측, 통제의 4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과 관련된 많은 이론과 연구를 다루게 되는데 생애 발달에 대해 특징을 기술하고 성격의 형성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의 사회 환경을 이해하여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토론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고 일어날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문적 기초의 완성이라고 본다. 앞으로 학문을 살펴본 인간의 행동 특성,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문화환경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사회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지 않은 제도로 인하여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로봇이 인간을 앞서는 두려움도 안고 있으며 우주여행을 위한 준비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사회환경 변화는 양과 질에 있어서 속도감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겠다. 행복한 개인의 삶을 영위할 뿐 아니라 나와 너, 우리가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일구기 위해 누군가는 사회와 사회를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윤택하고 원활하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환경 속의 인간. 인간이 하는 행동은 자신이 속한 주변의 환경과 개인이 서로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행동들은 사고, 감정과 인지적, 정서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특정한 행동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에게 둘러싸인 환경 내에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을 환경과 분리된 실체가 아닌 통합된 존재로 이해한다. 인간은 독립된 존재가 아닌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환경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를 해소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간이 교류하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해와 개입이 필수적이다. 환경은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사회 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집단, 조직 등 개인이 접촉하는 다양한 체계들이 포함되며 정책, 법, 문화, 교육 등 거시적 측면의 사회제도가 포함된다. 인간의 행동과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 안에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반응을 살펴보고 개입해야 한다.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인간이해의 도식은 휴먼 서비스 전문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다. 휴먼 서비스 전문직의 이론 기반 구축과 실천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전문직 자체의 정체성 확립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 이러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은 인간의 발달과 생애 주기에 대한 개입이나 휴먼 서비스의 실천 대안을 마련할 때도 기본 전제가 된다. 인간의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각 발달 단계별로 나타나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과 함께 개별적 특성의 역동적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감사합니다.